네, 구조 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 방정식 모형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시다 보면 대부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에이모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에이모스가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얘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에이모스라는 소프트웨어로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해야 되겠구나. 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모스가 아니면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할 수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구조 방정식 모형이 곧 에이모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조 방정식 모형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2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PLS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2는 코베리언스 베이스드의 약자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코베리언스가 공분산이니까 공분산을 기반으로 베이스로 해서 하는 구조 방정식 모형인 겁니다. 그리고 PLS는 이 P가 파트, 우리 이 파트, 저 파트, 요 파트 할 때 그 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셜이라고 하죠. LS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해서 리스트 스퀘어가 최소 제곱법이란 말이죠. 이 최소 제곱법을 주로 사용하는 곳이 회귀 분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회귀 분석은 이게 구조적인 구조가 아니거든. 단편적인 거거든. 그냥 XY 구조를 분석하는 게 회귀 분석이란 말이에요. 이 XY 구조가 막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X2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X3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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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별로 그렇게 구조적으로 보자 라고 하는 게 PLS 구조 방정식 모형입니다. 즉 PLS는 최소 제곱법으로 모수를 추정하고 12 구조 방정식은 이거는 이제 주로 보면 최대 우도법으로 Maximum Likelihood라고 해서 ML이라고 하죠. 그래서 LS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모수 추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 12구조 방정식은 굉장히 확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2구조 방정식 할 때 하는 요인 분석을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라고 해서 CFA라고 합니다. 그런데 PLS는 이거는 뭐 확인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탐색적인 성격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가 없어도 우리가 탐색적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했을 때 PLS 구조 방정식을 많이 씁니다. 12 구조 방정식은 아무래도 확인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측정 도구에 들어가는 데이터까지도 엄격성을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가 모집단의 분포인 정규 분포를 닮은 성질인 정규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PLS는 정규성 없는 데이터도 괜찮아요. 그리고 12구조 방정식은 또 확인적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샘플, 다시 말해서 요거는 이제 학자분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0명에서 400명 내지는 한 500명 정도까지를 적정 샘플 수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하게 복잡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도 안 돼.
적당히 좀 복잡해라 이거지. 적당하게 복잡한 구조 모형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거 구조 모형이라고 해서 와 복잡한 거면 뭐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너무 복잡해지면 모형 적합도에서 감명도가 떨어져요. 감명도가 떨어지게 되면 모형 적합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최대 우도법으로 모수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가설 검증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인 CFA에서 모형 적합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구조 모형에서도 중요하고. 하지만 PLS는요, 샘플 수가 조금 완화됐어요. 샘플 수가 많아도 되고,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PLS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하죠. 12구조 방정식은 까다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구조 방정식은 굉장히 까다로운 인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PLS로 가면 돼.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자, 요런 이제 구분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PLS 구조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유료냐 무료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유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유료 소프트웨어는 물론 이제 그 트라이얼 버전이 있어가지고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한 달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면서 분석 다 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거 한 달 지나면 또 돈 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문제이기도 해요. 자,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유명한 게 스마트 PLS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요겁니다. 우리가 얘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유명하지는 않은데 뭐 비주얼 PLS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PLS 그랩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뭐 요 중에서 이제 스마트 PLS가 제일 유명하고 우리가 얘를 쓸 거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무료는 뭐가 있냐면 이 R 언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R 언어에서 PLS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거든.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패키지 이름이 뭐다? PLS PM이다. 이것도 제법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스마트 PLS를 사용할 것이냐, PLS PM을 사용할 것이냐, 뭘 사용해야 좋을까 고민이 되겠죠. 근데 뭐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그저께까지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PLS PM, 저는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R 언어를 사용해서 PLS PM이라는 패키지로 PLS 구조 방식 모형 분석을 지금까지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스마트 PLS라는 것을 30일짜리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생애 처음으로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써봤더니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나는 유료라고 해서 되게 좀 멀리 했거든. 돈이 없잖아 해가지고 멀리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오케이. 그래서 R 언어를 사용해서 PLS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는 PLS PM 사용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미 올렸어요. 논준모 대학원에,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 멤버십
채널에 동영상 강의로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 PLS도 이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논문 쓰기 쉽게끔 제가 동영상 강좌로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마트 PLS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PLS 구조 방식 모형 분석을 같이 하고 편집하고 해석하고 논문 쓰고 거기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려면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의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스마트 PLS 이렇게 검색을 어제 해봤어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써봤다 했잖아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떠요. 제일 처음에 뜨더라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DOWN 다운로드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냥 누르면 돼요. 예, 그건 누르면 이제 그냥 깔아지면서 나한테 메일이 와요. 그 어떤 메일이 오냐면 자, 제가 그 메일 받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2022년 오늘이 자, 여기다 적어 드려야지. 오늘이 2022년 11월 오늘 며칠이고 봅시다. 자, 여기 뭐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딱 증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십니까? 11월 며칠이야? 11월 15일이거든. 오늘이 11월 15일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자, 어제 제가 그 메일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하루가 안 지났기 때문에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루가 안 지났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날짜가 나오잖아요. 어제 11월 14일이거든. 여기 보시면 지금 야,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그 어디로 들어갔다고? 스팸 메일 함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메일이 안 오지?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말고 스팸 메일 함을 한번 뒤져보세요. 그럼 이제 스팸 메일 함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는 거지. 그 비밀번호가 패스워드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패스워드인가? 하여튼 뭐 라이센스 같은 번호 같은 게 그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뭐가 뜹니다. 뭐가 뜨냐면 여기 뭐 코드죠. use this code. 이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라이센스 뭐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얘를 뭐 이렇게 뭐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영어 번역을 좀 하셔가지고 이건 세이브네. 여기 제가 처음 받았을 때 그 공짜로 30일 동안 공짜로 쓸 수 있는 그 코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실행을 시키면서 지금 실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고 그걸 실행을 시키면 그 코드를 집어넣으라고 빈칸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메일에서 코드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다음을 누르고 계속 누르면 그렇게 되면 뭐가 뜨느냐? 얘가 이제 얘를 한번 내려보면 요렇게 나온단 말이죠. 요렇게 스마트 PLS. 저는 지금 4버전이 깔렸어요. 저도 잘 몰라요. 스마트 PLS. 어제 처음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다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는 금방 배워요. 1시간이면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뭐 다 그냥 뭐 아이콘 어디 있는지 위치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불러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 봤더니 요렇게 이제 뜨는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 사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이어서 이제 또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화면으로 불러오기까지. 물론 이제
12 구조 방정식과 PLS 구조 방정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개념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얘를 가지고 이제 PLS 분석을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이 이론이 어렵거든.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어떤 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논문을 쓸 건지, 이게 뭘 분석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